41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1화입니다. 40화 복귀. 준태와 대범 강화도 아지트에서 드보크 발굴. 미화 3만 달러. 독침, 권총, 암호문 발견. 준태 팀장 내가 직접 죽인다. 인간성 변화 시작. 영국 MI6 전세기. 솔즈베리 프로토콜 키트 긴급 공수. 해독제 투여. 상욱 손가락 미세하게 떨리다. 이은하 요원 병실 경호 투입. 어둠 속 검은 그림자. 병원 외벽 타고 침투. 링거 튜브에 주사기 꽂으려는 순간. 바깥 인기척에 화장실로 몸을 숨기는 암살자. 오늘 41화. 화장실 속 암살자 칼을 뽑고 기다린다. 이은하 요원의 놀라운 임기응변. 국정원 요원의 비극적 최후. 증거 조작의 기막힌 현장 연출. 판무 파탈 이은하의 진짜 정체는? 그리고 강대범의 눈빛이 흔들린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41화 시작합니다. 41화. 암살자와 이은하 놀라운 임기응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요원은 병실을 쓱 보았다. 누군데요? 보안실로 전화한 사람이. 야간 산책 나온 환자 가족이세요. 야간 산책하는 사람이 병원 외관을 비추는 조명에 누군가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걸 봤다고요? 어두운데? 하여튼 특실 쪽이니까 제가 전화드리는 겁니다. 살펴보시라고. 명색이 특실인데 함부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혹시나 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특실 창가로 누군가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네요. 허참, 내가 계속 병실 문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보안실에서도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작동했다니 그게 외부인인지 아니면 환자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이고, 제발 환자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연락 줘서 감사합니다. 특실 의사가 회진 돌 타임도 아니고 간호사가 병실 돌 시간이 아닌데 움직임이 감지되니까 하는 얘기니 한번 둘러보세요. 알았어요. 내가 둘러볼게요. 요원은 침상 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옷장도 열어보고 창문 커튼을 열어젖히니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자동 환기되는데 창문을 조금 열어놨네. 청소하면서 환기한다고 조금 열어뒀다가 깜빡한 것 같은데. 화장실 확인을 하려 문을 열려고 다가가는데 화장실 샤워 부스에 커튼을 치고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검은 그림자. 날카로운 칼을 뽑아서 요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차하면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자세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요원이 막 커튼을 열려고 다가가는 순간 누군가 병실 안에서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다. 여기요. 직원분 어디 갔어요? 누군가를 찾는 여자 목소리였다. 분명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는데 환자 상욱이 혼수 상태인데 깨어날 리는 만무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인기척을 확인하는데 이은하 요원이 들어섰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요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뭐 하는데 사람 오는 줄도 몰라요.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들어와서 병실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왜요? 뭔 일 있어요?
무슨 센서가 감지되었다고 보안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도 보안실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일찍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환자이고 혼자 있는 방이니 잘 지키셔야 돼요. 혹시 환자가 깨어나는지 귀는 항상 열어두시고. 선배님, 저 진짜 농땡이 친 거 아닙니다. 알아요. 샌드위치 사왔으니까 밖에서 드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참인데. 병실을 지키던 요원은 이은하 요원에게 미소를 지었다. 국정원 여성 요원 중 총을 제일 잘 쏘는 미녀 이은하 요원이기에 쭉 빠진 기럭지를 자랑하며 미모가 돋보이던 선배 여성 요원이 직접 야식도 챙겨주니 영광이지 뭐. 뭐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전혀 깨어날 움직임이 없습니다. 살아나야 될 텐데. 그래야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침 성분이라 쉽게 일어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국장님이 특실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여긴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살 위험이 있으니 총기는 휴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요원은 허리춤에 매달린 권총을 툭툭 쳤다. 암살은 변화무쌍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긴장은 놓치지 마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찰나 화장실에서 검은 그림자가 흰색 의료 가운을 입고 나와 상욱에게 다가갔다. 주사기를 꺼내 거꾸로 매달린 링거 튜브에 꽂으려고 상자를 열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욱의 얼굴은 한없이 평안했다. 약한 호흡 속에서 질긴 명주를 이어가고 있었다. 죽음의 사신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아가리를 벌리고 덤비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막 링거 튜브에 주사기를 가져다 대는데 바깥에서 샌드위치를 입에 넣던 요원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병실 문 조그만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샌드위치를 뱉고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어이, 당신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뭐야? 의사 맞아? 못 보던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왜요? 못 믿겠어요? 이 병원 의사라고요? 내가 간식 먹는다고 사람 들어가는 거도 몰랐네. 원래 이 시간에 환자 체크를 합니다. 근데 언제 들어온 거야? 난 못 봤는데. 두 분 얘기한다고 못 보신 모양이죠? 뭐라는 거야? 잠깐 있어봐. 간호사실에 물어볼 테니까. 요원은 병실 중앙에 위치한 야간 간호사 콜 버튼을 누르려고 다가가는데 순간 요원을 번개같이 연속으로 가격하는 검은 그림자. 요원은 충격으로 병실 바닥에 무참히 쓰러졌다. 다시 벌떡 일어나 반격을 하는데 특실 병실에서 치고받고 격렬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검은 그림자의 날렵한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며 가격하는 요원. 몇 합을 싸워도 이번에는 검은 그림자가 싸움에서 밀리는 형세였다. 몸을 틀어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던 검은 그림자. 창틀을 잡고 몸을 돌리는데 요원이 멱살을 잡고서 목을 조았다. 창문 틀에 몸이 뒤로 반쯤 드러누운 검은 그림자. 요원은 목을 쥐고 더욱 조아붙였다. 너 이 새끼 정찰 총국에서 나왔지? 후후, 새끼 뭐라는 기야?
너 암살조야? 뭐야? 새끼야. 종갓나 새끼. 죽여버리 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붉어지는 검은 그림자. 손을 뻗어 요원의 얼굴을 긁고 손톱으로 눈을 공격했다. 아가, 야. 이 개새끼가. 후아. 너 딱 잘 걸렸어. 이거 안 나? 새끼야, 너 같으면 놓겠냐? 종갓나 새끼야. 요원은 갑작스런 눈 공격에 시야가 흐려졌다.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고 더듬더듬 찾았다. 그때 이은아 요원이 권총을 낚아채었다. 그리고 침대 시트를 당겨 손등을 감싸고는 권총을 잡고서 요원의 오른쪽 허벅지에 권총을 쏘아버렸다. 전면이 아닌 후면에서 비스듬한 측면 각도로 쏘아버렸다. 마치 요원이 권총을 꺼내다 자기 허벅지에 실수로 권총을 쏘았다는 착각이 드는 딱 그 각도였다. 나중에 수사를 하더라도 권총 사격 각도를 보면 실수로 쏜 걸로 오판을 하게끔 교묘하게 비스듬히 쏘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을 저격했던 암살범 문세광이 권총을 들고 객석에서 연단으로 튀어나가다가 실수로 권총 방아쇠를 당겨 자신의 대퇴부에 총을 쏜 케이스도 있었다. 긴장된 분위기의 현장에서 그런 어이없는 경우도 생겼다. 다행히 소음기가 달린 총이라 조용하게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요원의 목을 감아서 완전히 꺾어버렸다. 제대로 된 비명도 질러보지 못하고 절명하는 요원. 그녀는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했다. 이은아는 침대 시트를 가져와서 자신이 권총을 감싼 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요원의 오른손을 잡고 손등을 가볍게 문지르고 손바닥을 닦았다. 왼손을 들어 역시 침대 시트로 손등과 손바닥을 가볍게 톡톡 문질렀다. 총을 잘 쏘고 다루는 사람답게 화약흔을 남기려 계산하고 있었다. 이은아는 검은 그림자를 잠시 한심한 듯 쳐다보았다. 이런 못난 동무 같으니라고. 동무는 나 아니면 벌써 되졌어. 어서 도망치라우. 어서. 예. 죄송합니다. 왔던 코스로 빨리 도망치고 당분간 꼭꼭 잠수 타라우. 예. 명심하가 쓴매다. 검은 그림자는 경례를 갖다 붙였다. 그리고 창문을 넘어서 조금 전에 타고 내려온 줄을 잡는데 이은아 요원은 자신의 몸에도 싸움의 흔적을 남기기로 계산을 했다. 잠깐 동무.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순간 검은 그림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이은아 요원을 뒤돌아보았다. 나 좀 도와줘야겠어. 제대로 연출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우.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이은아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눈을 감고 입을 앙 다물었다. 눈두덩이를 사정없이 가격해달라는 신호였고, 그리고 허벅지 옆면을 툭툭 쳤다. 워커발로 걷어 차 피멍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목을 졸라달라는 신호도 했다. 죄송합니다. 팍 힘주시라이요. 다시 돌아선 검은 그림자는 판무파탈 이은아의 눈두덩이를 주먹으로 쳤다. 그리고 허벅지 옆면을 주저앉을 정도로 워커발로 세게 찼다. 그리고 턱선 바로 밑 연하고 연한 여성의 목을 피멍이 들게 졸랐다. 은하는 숨이 턱 막히고 죽을 지경이었다. 기막힌 증거 조작의 공범이 되었다. 싸움의 기술 재현을 아주 용이 주도하게 교묘하게 기묘하게 했다. 큰 그림을 그리자면 이은아 요원은 검은 그림자와 한바탕 격투를 벌였고 남자 요원이 급하게 허둥대며
권총을 꺼내다 실수로 자신의 허벅지를 쏘았고 결국 검은 그림자에게 목이 꺾여 절명하는 대충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창밖 외줄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은하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몰골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쁜 아랫입술도 마저 주먹으로 쳐서 터뜨렸다. 피멍이 든 목과 허벅지를 살펴보면서 피가 나는 아랫입술을 우아한 표정으로 씩 웃으며 보는 이은하. 영락없는 격투 중에 심하게 상한 모습이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혈압과 동공 체크를 위해 들어오는 의료진이 깜짝 놀란다. 한쪽에서 쓰러져 겨우 움직이는 이은하 요원을 보면서 달려들었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이은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간호사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국정원 요원을 보고 맥박이 뛰는지 확인했다.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야간 당직실에 연락해서 응급의학 닥터 콜하세요. 예. 간호사는 상욱 침상에 붙어있는 응급호출 단추를 눌렀다. 이은하 요원은 핸드폰을 들고 수사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켜주질 못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토록 상욱이를 잘 지키라고 했잖아. 상욱이는 잘 지켰습니다만 그런데 뭐가 문제야? 병실을 지키던 우리 요원이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사람이 죽어.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요원과 제가 암살을 시도하는 놈과 격투를 벌여 상욱은 겨우 지켰는데. 죄송합니다. 대응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허벅지 관통상과 목이 꺾여 죽어있는 요원. 곧이어 국과수 요원들도 같이 들어왔다. 어허, 손대지 마세요. 현장 그대로 두세요. 국과수 요원들은 권총, 총알, 탄피, 혈흔, 파편 등 여러 증거를 수집하기 바빴다. 잠시 후 국정원 대응팀이 들이닥쳤다. 국과수 요원들도 현장을 스캔했다. 권총, 탄피, 혈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을 즈음에 강대범이 수사관들과 도착했다. 야, 이 친구가 당했구나. 야, 어떻게 된 거야? 강 선배, 용호라고 저번에 박태식 잡을 때 한 방에 업어 매치던 친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 개운치 않네. 아니, 요원이 둘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했냐고.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네. 응. 그제야 강대범의 눈에 들어온 이은하의 몰골. 목 주변에 졸리고 피멍이 들어있는 붉은 피부. 약간 푸른 빛을 띠며 부어있는 눈두덩이. 주먹에 맞았는지 쥐어터진 입술. 육박전 속에 헝클어지고 구겨진 듯한 옷차림. 이은하 눈가가 붉어지며 눈가가 약간 촉촉해 있었다. 약간 코가 막힌 듯한 코맹맹이 소리도 섞여 울려왔고 금방이라도 이쁜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타고 흐를 듯 대범 선배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국정원 입사 후 처음으로 이은하의 마음을 마구 흔들었던 선배.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상욱은 지켜냈습니다. 그 말에 대범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이은하의 상처 입은 얼굴이 그 무엇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은하,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친 거야? 엔딩 멘트. 41화 하이라이트. 화장실 속 암살자. 샤워부스 커튼 뒤 날카로운 칼. 요원이 다가오는 찰나.
이은아 요원 등장으로 위기 모면. 선배님, 저 진짜 농땡이 친 거 아닙니다. 샌드위치 하나가 암살자를 살렸다. 격렬한 육박전. 흰 의료 가운에 검은 그림자. 링거 튜브에 주사기 겨누는 순간. 병실 문 작은 창으로 들여다보는 요원. 어이. 당신 뭐야? 특실에서 벌어진 사투. 이은아의 놀라운 임기응변. 권총 낚아채 비스듬한 각도로 발사. 실수로 쏜 것처럼 교묘한 사격 각도. 뒤에서 요원의 목을 완전히 꺾어버리다. 화약흔까지 계산한 치밀한 현장 조작. 이런 못난 동무 같은 이라고. 완벽한 증거 조작. 제대로 연출이 되도록. 인정사정 보지 말고. 눈두덩이, 허벅지, 목까지. 자신의 몸에 직접 싸움의 흔적을 새기다. 피멍든 입술을 씩 웃으며 바라보는 이은아. 판무 파탈의 냉혹한 프로페셔널리즘. 강대범과 이은아. 야, 이 친구가 당했구나. 헝클어진 옷, 부어오른 눈두덩이. 촉촉해진 눈가, 코맹맹이 목소리. 국정원 입사 후 처음으로 흔들리는 이은아의 마음. 그래도 상욱은 지켜냈습니다. 대범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42화 예고. 암살자 추적 체계. 이은아 증거 조작 들킬 것인가? 강대범과 이은아의 감정선 변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2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2화입니다. 41화 복귀. 화장실 샤워부스에 숨은 암살자. 날카로운 칼을 뽑고 기다리다. 이은아 요원 샌드위치 들고 등장. 아슬아슬한 위기 모면. 흰 의료 가운에 검은 그림자. 링거 튜브에 주사기 겨누다. 병실 문 작은 창으로 들여다본 요원 당신 뭐야? 특실에서 벌어진 격렬한 육박전. 이은아, 권총 낚아채 비스듬한 각도로 발사. 뒤에서 요원의 목을 완전히 꺾어버리다. 제대로 연출이 되도록.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자신의 몸에 직접 싸움의 흔적을 새기는 이은아. 피멍든 입술을 씩 웃으며 바라보는 판무 파탈. 오늘 42화. 대범, 이은아의 멍든 얼굴을 직접 닦아주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국과수 탄도학 전문가 주용출 박사 등장. 소운, 매운, 비교현 미경, 강선 흔적. 요원의 총알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 그런데 손등에서 뇌간 화약이 안 나온다? 똥 누고 똥꼬 안 닦은 것처럼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은아의 증거 조작, 균열이 시작되다.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 42화 시작합니다. 42화. 권총 탄약흔을 찾아라. 아빠 외에는 평생 남자에게 전혀 애정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덜컥 이은아의 마음에 잔잔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흔들어대던 남자. 막연히 좋아하고 설레는 마음을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토록 무심하던 대범 선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니 황송할 뿐이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길로 대범이 손을 뻗어왔다. 은하의 멍든 눈두덩이를 가볍게 터치하는 강대범 팀장. 야, 이거 많이 다쳤구나. 아프겠다. 은하가 당할 정도면 굉장히 센 놈인데. 선배님, 그래도 상욱이는 지켰습니다. 잘했다. 근데 어떤 새끼야?
어떻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응. 죄송합니다. 제가 무술 단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죄 지었냐? 그만하기 다행이다. 대범은 자기를 항상 존경하는 눈빛으로 대하던 은하가 측은했다. 입술도 터졌구나. 아, 죄송합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창피합니다. 꼭 잡았어야 되는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얼굴이 엉망이다. 대범은 의료진의 캐리어에서 가재를 꺼내 은하의 터진 입술을 꼭꼭 눌러 핏기를 직접 닦아주었다. 아야. 엄살은 조금 아프긴 아플 것 같다. 살살이요. 마치 전장에서 살아남은 후배를 대하는 자연스런 애정이 뿜어져 나왔다. 목숨을 내어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정보기관원이지만 그 내면의 긴장감은 어떠했으며 그 강심장의 쫄깃거림은 하루 이틀이든가. 여성 요원으로서 견뎌야 했던 그 강인함에 대한 무게와 부담은 어떠했을까? 항상 찍어 누르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 쉽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 침묵 속의 괴로운 나날들은 어떻고. 대범 선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은하의 가슴에도 묘한 봄 기운이 향내를 뿜어내며 사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동토의 한겨울 날씨 속에 언제나 꽃을 피워 세상에 기쁨을 줄까 조율하는 봄의 전령사의 입김처럼 따뜻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뒤에 있던 준태 팀장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은하야, 강 선배님이 내 모습 보고 영 마음이 아프신 모양이다. 저렇게 약한 모습 보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준태 팀장의 얘기를 듣자 강대범은 놀란 기색으로 은하에게서 떨어졌다. 야, 오늘 정말 슬픈 날이다. 또 한 명의 후배 요원이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났다. 어서 이놈을 잡아서 후배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병원 CCTV와 주변 CCTV 뒤져봐. 어서 서둘러. 주변 공용주차장이나 골목도 무슨 단서가 있는지 알아보고. 예. 요원들은 급하게 복도로 나갔다. 죄송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숨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치료받으면서 오늘 상황 수사에 협조 잘 해주고. 은하는 수사 협조라는 말에 약간 긴장이 밀려옴을 느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똑똑. 대범은 바빠서 잘 보지도 못하는 연인 고은희 박사 연구실 문을 노크했다. 예. 들어오세요. 문고리를 돌렸다. 연구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대범. 어머, 대범 씨. 어쩐 일이야? 업무차 왔어.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고은희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범을 와락 끌어안고 서로 입을 쪽쪽 맞추는 두 사람. 고 박사는 대범의 조각같이 준수한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다. 대범 이마의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에 포근함을 느끼는 대범의 눈동자. 은희 씨, 우리 직원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하고. 누가 볼라? 왜? 뭘 눈치를 보고 그래? 내 사랑인데. 남들 눈치채면 어떡해? 우리 안 들키고 사귀자고 했잖아. 눈치채라고 그래. 알았어요. 고 박사님, 지금은 바로 회의실로 곧장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아, 나 그냥 이대로 있고 싶은데. 알았어.
일단 회의실로 가요. 은희 씨, 근데 뭐 좀 나왔어? 어제 탄도학 전문가 주용출 박사가 종일 매달리던데. 우리 국정원이 많이 괴롭히는구나. 바빴지? 응. 대범 씨도 수사 때문에 바쁘니까 전화 통화밖에 할 게 없더라. 그래도 간간히 영상 통화하잖아. 국과수에 와야 애인 얼굴 보고, 그것도 눈치나 보고. 우리 연인 맞어? 맞어. 맞다고. 복도를 쭉 지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고은희 박사는 대범의 튼실한 엉덩이를 톡톡 쳤다. 질세라 덩달아 남모르게 고 박사 엉덩이를 툭툭 치는 대범. 준태 팀장과 수사관 여러 명이 소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고은희 박사가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늦으시네. 아, 저기 오시네요. 고 박사 내가 조금 늦었지? 아니요. 쬐금 늦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콧수염을 기른 국과수 주용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슬라이드를 비추며 고은희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기는 국과수 탄도학 전문가이신 주용출 박사님이십니다. 예, 주용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이해도 잘 가지 않으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흰 가운을 걷어내자 국정원 요원의 시체가 드러났다. 고화질 화면에서 시신이 또렷하게 보였다. 권총 총알이 여기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간 걸로 판단됩니다. 총구멍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접사하고 근사하고 틀립니다. 이건 접사는 아니죠? 이건 총구를 피부에 밀착해서 쏜 접사가 아니고 근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 소운이 보이고 여기는 매운이 나타난 것도 보입니다. 소운이 뭡니까? 소운이라는 것은 총구에서 방출되는 폭염이나 화약, 연소가스에 의해서 피사체의 사입구 주위에 생기는 그을린 모양을 말합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한자로 운자가 무리 운자입니다. 무리요? 왜냐면 여기 피부가 화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화상 입은 모양이 해나 달 테두리 모양의 홍반이나 수포를 형성한다 해서 무리 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여기서 나온 총알이 우리 요원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암살자가 소지한 총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병실에서 탄피와 총알을 다 수거했습니까? 예, 당연히 수거했죠. 총알이 누구 총인지는 어떻게 식별합니까? 당시 허벅지를 관통한 총알하고 요원의 권총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쏜 총알을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개의 총알을 비교해 보니까 동일한 권총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총알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현미경으로 조사하면 가능합니다. 두 개의 현미경을 하나의 저발 렌즈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크게 비춰지는 화면 좌측과 우측을 한번 봐주세요. 와, 현미경 두 개를 붙인 거하고 같은 효과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하죠. 총알이 여러 개 있어도 긁힌 흔적을 보고 어느 총인지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죠. 총신 내부의 강선에 의해 생긴 흔적이 총알 표면에 나타나거든요. 요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총기가 바로 요원이 차고 있던 권총이란 말씀이죠.
예, 요원의 권총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요원이 대퇴부에 맞은 총알은 바로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침입자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외부 침입자가 요원의 총을 빼앗아 쏘았습니까? 권총을 빼앗아 쏘았는지 아니면 요원 본인이 총을 꺼내다 실수로 잘못 쏘았는지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권총 강선도 조사를 하셨나요? 당연하죠. 총열을 조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총은 무슨 총입니까? 이 총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강선이 6개 있는 권총인데 이번에 국정원 요원들에게 새로 지급된 권총입니다. 신형 권총이면 맞습니다. 예. 총신 감정을 통해서 총각 내부에 화약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분명히 발사했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자기 총으로 자기 대퇴부를 쏜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가끔 있나요? 황당무계하죠? 예. 탄도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 주용출 박사는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하며 화면을 전개하였다. 이게 그냥은 이런 사격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은 사격 각도가 안 나온다고요? 예. 권총을 제자리에 서서 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이건 타깃을 향해 앞으로 급하게 전진하려다 잘못 쏜 각도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서 쏠 때는 총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이렇게 서서 자기 허리보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쏘니까 자기 대퇴부가 맞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자기 다리를 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있긴 있었죠. 외국 사례입니까? 외국 사례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총을 급하게 꺼내다 격발되어 자신의 대퇴부를 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럼 그렇게 멍청하게 자신의 허벅지에 총을 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몸싸움으로 목을 조르고 밀치는 상황에서 총이 총집에서 쉽게 빠지겠어요? 아니요, 어렵겠죠. 그 위태로운 와중에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권총을 뽑으려다 보니 자연스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움직이다 총을 쏜 거죠. 어쨌든 어이없는 상황이군요. 대통령 영부인을 저격했던 조총련 문세광이도 공이치기를 올린 상태에서 권총을 허리춤에서 꺼내다 그렇게 자기 대퇴부에다 쏴버렸습니다. 아, 그때도 그런 케이스였군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근데, 왜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원의 손등에서 뇌관 화약이 안 나와요. 박사님, 뇌관 화약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통상 뇌관 화약을 채취할 때 진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채취하기 전에 총기 사고 현장에서 어떤 물건도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까?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죠. 채취 키트를 개봉해서 왼쪽,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에서 4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런데요, 요원의 손등과 손바닥에서 양으로 따지면 정상적인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량이니까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화약이 거의 없다는 얘기시군요. 예.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때보다 양이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까? 분명 채취 키트를 열고 총기 발사 흔적 증거 수집 요령대로 다 했거든요. 매번 원칙대로 하시는 작업인데 실수는 없었겠죠? 밥 먹듯이 자주 하죠. 끝나고 설문지 작성도 하고 밀봉도 단단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합니까? 전문가로서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찝찝하시다? 똥 누고 똥꼬 안 닦은 것처럼 시원하지가 않아요. 혹시 옷소매 같은 데는 화약의 잔재가 묻어 있던가요? 죽은 요원의 손에만 미세한 화약 흔적이 있고 소매에는 화약흔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사님. 그러게요. 그건 같이 고민하고 추적해 봅시다. 요원들 복잡한 조사 결과를 듣고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는데 강대범 팀장 지시가 떨어졌다.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 단서가 될 만한 건 뭐든지 다 찾아봐. 42화 엔딩 멘트. 42화 하이라이트. 대범과 이은아. 멍든 눈두덩이를 가볍게 터치하는 대범. 어떤 새끼야? 어떻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터진 입술을 직접 가재로 닦아주는 대범. 아니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동토의 한겨울, 봄의 전령사처럼 따뜻한 손길. 국정원 입사 후 처음으로 흔들리는 이은아의 마음. 준태 팀장의 한마디에 화들짝 떨어지는 대범. 탄도학 감식회의. 국과수 탄도학 전문가 주용출 박사. 소은 화약 연소가스로 생긴 그을린 무리. 매운 화약 그을음의 검은 무리. 비교 현미경으로 총알 2개 동시 비교. 강선 흔적으로 어느 총인지 특정 가능. 결론 요원의 대퇴부를 쏜 총알은 바로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 사격 각도의 미스터리. 제자리에 서서 쏘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 타깃을 향해 급하게 전진하다 잘못 쏜 각도. 문세광 살에 공이치기 올린 채 꺼내다 오발. 한 손으로 뽑으려다 방아쇠에 손가락 걸린 것. 균열의 시작 뇌간 화약 미검출. 요원의 손등에서 뇌간 화약이 안 나와요. 채취 키트 원칙대로 진행했는데 손에만 미세한 흔적, 소매에는 화약흔 없음. 전문가로서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은아의 완벽한 조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다. 43화 예고. 뇌간 화약 미검출의 진실 추적. 이은아의 증거 조작 들킬 것인가? 강대범의 수사망이 좁혀온다.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